혹한기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침부터 눈이 퍼부었고 부대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대령 박현수가 소리쳤다. 저놈들 얼음판에서 굴려. 병사들은 눈속을 기어갔다. 숨소리가 허공에서 하얗게 흩어졌다. 강윤아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다. 말없이 묵묵히.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참았다. 군인이란 감정보다 명령을 앞세우는 존재라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다.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군요. 조용히 중얼거린 말이 입김에 섞여 사라졌다. 곁에서 참모가 물었다. 준장님, 그래도 지휘관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다 옳습니까? 참모는 말을 잃었다. 윤하는 고글을 벗었다. 눈발이 얼굴에 닿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멀리 눈밭 위에서 한 병사가 쓰러졌다. 다른 병사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중령이 소리쳤다. 약한 놈 빼. 그딴 놈은 퇴출이야. 윤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었다. 발끝이 눈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누가 퇴출이라고 했죠? 중령이 돌아봤다. 훈련 중 부상자 발생했습니다. 단순 탈진입니다. 단순? 윤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단순이라니. 그녀는 쓰러진 병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입술이 파래진 병사가 간신히 눈을 떴다. 괜찮습니다. 준장님 조금만. 말하지 마. 이건 훈련이 아니야. 윤하는 병사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중령에게 말했다. 이건 명령입니다. 즉시 의무대로 후송하세요. 중령이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지휘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지휘하죠. 그 말 한마디로 현장은 조용해졌다. 눈발 사이로 윤하의 계급장이 번쩍였다. 그녀는 병사를 등에 업고 걸었다. 무전기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숨소리가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작전 일지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혔다. 부상병 후송. 훈련 중단. 윤하는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 눈발이 계속 흩날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명령이 사람을 살려야지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서막이 되었다. 혹한기 훈련 마지막 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눈발을 몰아쳤고 들판은 얼음 장막처럼 굳어 있었다. 군화가 눈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강윤아는 장갑을 벗어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껴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다. 그녀는 멀찍이서 대열을 지켜보았다. 몸을 웅크린 병사들의 어깨가 동시에 떨렸다. 속도 유지. 박현수 대령의 목소리가 눈발을 가르며 날아왔다. 짧고 거칠었다. 훈련장은 그 한마디로 더 추워졌다. 중간 지점에서 중령 하나가 호각을 불었다. 호각 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퍼졌다. 한 병사가 미끄러졌다. 허벅지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다. 옆에 전우가 부축하려 했지만 중령이 손을 휘저었다. 빼. 대열 흐트러뜨리지 마. 윤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눈이 종아리를 넘었다. 바람이 귓불을 베고 지나갔다. 그녀는 몸을 낮추어 쓰러진 병사를 살폈다. 뺨이 푸르스름했다. 입술은 말라 있었다. 이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진우 일병입니다. 병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계속 뛰겠습니다. 괜찮지 않다. 윤하는 장갑을 벗고 그의 장단지를 눌러보았다. 근육이 경련처럼 떨렸다. 탈진과 저체온, 징후가 뚜렷하다. 박현수가 다가왔다. 어깨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다. 준장님, 훈련 중 부상은 늘 있는 일입니다. 곧 끝납니다. 윤하는 고개를 들었다. 끝나기 전 사람이 먼저 끝나겠습니다. 박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바람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세게 불었다. 호각 소리가 여러 번 짧게 끊어졌다. 중령은 대열을 돌리며 소리쳤다. 좌우로 벌려. 강풍 구간 재돌파. 윤하는 말을 아꼈다. 대신 행동했다. 의무대 호출. 들 것 준비. 옆에 있던 참모가 무전을 잡았다. 박현수가 막아섰다. 지금 중단하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계획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윤하는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을 깎아 계획을 맞출 순 없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눈발 사이에 병사들의 숨이 하얗게 뜨거웠다. 그 숨이 흔들릴 때마다 유리창에 성에가 끼듯 모두의 눈에 피로가 켜졌다. 박현수는 겨우 한 발 물러섰다. 후송.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그는 중령을 돌아봤다. 속도는 줄이지 마. 윤하는 들 것을 받아 병사의 어깨를 감싸 올렸다. 병사는 미안하다는 눈빛을 했다. 준장님, 저는 버텨보고 싶었습니다. 버텼다. 윤하는 짧게 답했다. 이제 살아야지. 들 것이 눈을 가르며 이동했다. 발자국이 두 줄로 길게 이어졌다. 그 앞을 의무병 둘이 뛰었다. 뒤에서 박현수의 구령이 또 울렸다. 좌로 굴러. 손목 힘 풀어. 윤하는 걸음을 멈추었다. 마음속에서 낮은 울림이 올라왔다. 명령은 몸을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마음을 꺾게 해선 안 된다. 그 생각이 눈보다 차게 내렸다. 훈련장 끝, 임시 천막에서 의무병이 체온계를 꽂았다. 저체온 경계선입니다. 수액 잡겠습니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막의 비닐이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프레임이 삐걱거렸다. 춘장님. 참모가 조심스레 말을 붙였다. 오늘 계획은 상부 보고가 끝난 사안입니다. 지휘권은 책임권입니다. 윤하는 천막 밖 눈발을 보며 말했다. 책임이 흐트러지면 지휘는 껍데기입니다. 박현수가 또 들어왔다. 장화에 눈이 두껍게 달라붙어 있었다. 의무대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되 기준을 낮추세요. 윤하는 지도를 펼쳤다. 빨간 선이 세 갈래로 뻗어 있었다. 바람막이 구간 우회. 얼음 구간 정면 돌파 대신 사선 이동. 휴식주기 2배. 박현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준장님, 훈련의 의미는 강한 부담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의미는 살아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윤하는 지도를 접었다. 오늘은 죽음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막 기둥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얇은 천을 타고 손끝에 진동이 올라왔다. 반지가 장갑 안에서 잠깐 미끄러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위치를 고쳐 잡았다. 그 작은 금속이 오래된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 춘장님. 의무병이 말했다. 일병의 맥이 안정됐습니다. 체온도 조금 올랐습니다. 좋다. 기록 남겨라. 윤하는 짧게 말했다. 기록. 말보다 오래 남는 것. 오늘도 그것이 필요했다.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중령이 부하를 몰아붙였다. 늦어. 늦다니까. 저 손목 각도 봐. 다 틀렸어. 그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휘둘렀다. 몇몇 병사가 고개를 숙였다. 윤하는 천막을 젖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중령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숨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중령. 예. 병사들의 어깨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오늘은 힘을 모으는 법을 가르치세요. 부수는 법이 아니라. 중령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호각을 들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길지 않았다. 구령도 낮아졌다. 병사들의 동작이 조금 풀렸다. 옆줄의 병사가 숨을 고르는 사이 누군가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람이 가져가 버렸다. 점심 무렵 눈이 잠시 잦아들었다. 대열은 온몸에 김이 올라왔다. 소대별로 따뜻한 물이 돌았다. 손바닥에 닿은 열이 아릴 정도였다. 그때 저쪽 사선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장교 셋이 모여 서 있었다. 어제 여기서도 버틴 놈 있더라. 한 명이 말하자 다른 이가 거들었다. 오늘쯤 기어 나오겠지. 말끝이 비웃음으로 휘었다. 윤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대열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었다. 군화가 남긴 자국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하늘이 조금 열렸다. 눈알갱이가 반짝였다. 훈련 재개. 이번엔 구령이 짧고 단순했다. 두 걸음 전진. 정지. 호흡. 병사들의 가슴이 동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폭이 맞아들 때 땅이 덜 미끄러웠다. 박현수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 얼어붙은 표정을 천천히 풀었다. 오후 다시 바람이 강해졌다. 윤하는 훈련선을 한 번 더 조정했다. 중간 지점을 야전 취사장 옆으로 옮겼다. 따뜻한 김이 흐르는 쪽으로.
그 작은 변화가 발목을 살리고 마음을 돌렸다. 해질녘 하늘 끝이 붉게 물들었다. 눈발이 주황색으로 빛났다. 대열이 마지막 구간을 통과할 때 어딘가에서 박수가 한 번 나왔다. 누가 쳤는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정리구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장비를 풀며 숨을 골랐다. 유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 속에서 흩어진 발자국이 어지러웠다. 그 어지럼 속에 하루라는 원이 그려져 있었다. 구부러졌지만 끊어지지 않은 원. 박현수가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다. 오늘 방식 보고에 적겠습니다. 보고에 사람이 남았다고 적으세요. 유나는 미소를 아주 얕게 그렸다. 눈가에 주름이 잠시 스쳤다. 그게 성과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빛이 병사들의 얼굴을 비스듬히 스쳤다. 누구는 턱을 괴고 누구는 장갑을 비비며 누구는 눈을 감고 있었다. 모두 살아있었다. 천막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짧은 문장이 적혔다. 오늘 기준을 낮췄다. 생존을 올렸다. 기록은 증언보다 오래 간다. 펜 끝이 멈추었다. 반지가 다시 한 번 손가락에서 돌아갔다. 아주 익숙한 움직임. 그 안에서 오래전 목소리가 잠시 깨어났다. 살려라. 그래야 내일이 온다. 불빛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유나는 차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고 히터가 서서히 따뜻해졌다. 유리창에 서리가 걷혔다. 바깥에서 누군가 경례를 올렸다. 짧고 단단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고개로 답을 했다. 차창 위로 눈이 다시 흩어졌다.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을 정리했다. 오늘 바꾼 건 훈련선이 아니라 마음의 선이었다. 내일은 더 단단한 저항이 올 것이다. 그래서 더 분명해야 한다. 명령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 그 한 줄을 가슴에 덧그렸다. 밤이 내렸다. 부대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차문을 닫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오늘은 사람을 지켰다. 내일은 명예를 지키겠다. 밤새 눈이 멎지 않았다. 새벽 근무 교대 종소리가 들판을 울릴 때 부대 전체는 아직 깨어 있었다. 강윤아는 본부 건물의 복도 끝에서 멈춰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금속 바닥에 군화 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바람이 닫히지 않은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그 냉기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저 준장이 문제라니까요. 요즘 여군이라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닙니까? 말끝에 짧은 웃음이 섞였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2개.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닫았다. 문짝이 철컥하며 닫히자 안의 대화가 뚝 끊겼다. 회의 10분 전입니다. 보좌관의 목소리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준비 끝났습니까? 예. 하지만 박 대령님 측에서 명단을 미리 요구했습니다. 준장님께 전달되는 문서까지. 유나는 걸음을 멈췄다. 누가 허락했죠? 저도 모르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모르게 시켰다는 거겠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문을 밀었다. 안엔 장교 6명이 앉아 있었다. 다들 무표정이었고 시선은 서류에 박혀 있었다. 공기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유나는 자리로 향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소리를 냈다. 오늘 안건 훈련 보고 및 다음 주 점검 일정. 그런데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이건 제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이네요. 박현수가 미소를 지었다. 준장님, 실무진에서 효율화를 위해 일부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효율화라. 유나가 시선을 들었다. 병사들을 혹한 속에 세워두는 게 효율입니까? 박현수의 미소가 굳었다. 현장 감각이 다릅니다. 저는 매일 병사들과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쓰러질 때 함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유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훈련 중 탈진자 2명, 부상자 3명. 보고서에는 격리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아직 의무대에 누워있죠. 박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장님, 사령부의 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서류를 닫았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대신 오늘 오후 실무 점검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장교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그중 한 명, 신임 중령이 다가와 작게 말했다. 준장님 조심하십시오. 박 대령님 쪽에서 무언가 준비 중입니다. 윤하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무언가? 직속 부대 감사 요청이 올라갔습니다. 익명 명의로. 윤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이란 건 얼굴을 숨긴 비겁함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실은 서류로 남으니까. 그녀는 복도를 걸었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리듬. 감시였다. 그녀는 일부러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림자가 문틈에 비쳤다. 윤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1층.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뺨을 때렸다. 눈은 그쳤지만 공기엔 여전히 겨울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야전 정비구 앞에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장비를 손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준장님이 직접 오셨다더라. 그래서 박 대령이 더 난리래. 감사 준비 중이라잖아. 누가 이기든 우리만 죽어나지 뭐. 윤하가 다가오자 모두 자세를 바로 세웠다. 계속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평소처럼. 장비 창고 안은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 깨진 열화상 카메라, 녹슨 총기 부속품들이 쌓여 있었다. 윤하는 문서에 적힌 납품 일자와 번호를 비교했다. 이 납품, 서명은 누구 겁니까?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박 대령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한 달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중복 납품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요, 확실합니다. 윤하가 짧게 말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눌렀다. 잉크 자국이 번졌다. 정비구 문이 열리며 박현수가 들어왔다. 준장님, 감찰실 인원들이 곧 도착합니다. 절차상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함께 확인하시죠. 박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인지. 중복 납품. 허위 입고. 보고 누락. 제가 막 덮기엔 너무 큽니다. 윤하는 그를 향해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엔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박현수는 억지로 웃었다. 그건 행정착오일 겁니다. 착오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죠. 부패가 다치게 합니다. 감찰실 인원 3명이 들어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윤하에게 인사했다. 준장님, 내부 감사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 대령님이 요청하셨죠.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다. 박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하는 천천히 걸어가 감찰관에게 서류를 건넸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감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하군요. 박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장님, 이건 단순히 제 의도가 아니었. 의도는 결과보다 약합니다. 윤하가 말을 끊었다. 결과는 사람을 다치게 했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찰이 시작됐다. 그날 저녁 윤하의 사무실 문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었다. 임시조사 기간 중 출입 금지. 윤하는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불빛이 없는 어둠 속에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균열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된다. 주머니 속에서 반지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 금속을 돌리며 생각했다. 침묵의 끝은 언제나 폭발이었다. 그리고 그 폭발은 곧 다가올 버스 안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부대 앞 도로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새벽 바람에 깃발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강윤하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헌병대 건물 앞에서 멈췄다. 안쪽에서는 누군가의 고성이 새어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감사입니다. 준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니. 문틈 사이로 박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벽에 기대어 잠시 귀를 기울였다. 서류가 쾅 내려앉는 소리, 의자가 밀리는 소리, 억눌린 분노. 그녀는 그 모든 걸 차분히 기억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박현수가 나왔다. 눈이 마주쳤다. 준장님, 흥미로운 방법이십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신가 봐요. 윤하는 그를 지나쳤다.
깨끗한 건 증거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말 뒤에 침묵이 길게 남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장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윤아를 보며 일제히 자세를 고쳤다. 긴장 풀어도 됩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복도의 끝, 작은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감찰 담당관이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준장님, 어제 말씀하신 중복 납품건 일부는 다른 부대에서도 같은 양식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령 쪽만이 아니란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상부까지 연결된 구조입니다. 윤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을 모았다. 이 정도면 누군가 조직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네. 하지만 증거는 준장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합니다. 윤아는 눈을 들었다. 무슨 뜻이죠? 그쪽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찰실 내부에도 누군가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저를 끌어내리려면 그들이 직접 드러나야 하니까요. 감찰관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준장님, 왜 이 일을 혼자 감당하십니까? 상부에 보고하면. 보고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은 지워질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은 남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는 제 쪽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아는 낡은 차량 한 대에 올라탔다. 번호판이 달아 있었고 차 안에는 무전기 한 대가 덜렁였다. 조수석엔 손때 묻은 가죽 장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며 짧게 말했다. 이제 그들이 감시하는 걸 나도 감시해보자.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산길이었다. 타이어가 눈길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의 손은 단단히 운전대를 잡았다. 차 안은 적막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대상, 이동 중입니다. 방향, 동북쪽. 윤아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듣고 있군. 차는 군수창고 쪽으로 향했다. 철문 앞엔 경비병 둘이 서 있었다. 윤아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특별 점검 명령입니다. 열어주세요.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정비창, 저장고, 그리고 정막뿐이었다. 윤아는 차에서 내려 발소리를 죽였다. 금속 냄새가 강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서 창고 안을 비췄다. 박스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전술장비 보급분. 납품일 3월 10일. 그녀는 서류 날짜를 확인했다. 2월 5일 수령 완료. 한 달 전 납품, 오늘 입고. 서류는 거짓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접었다.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 시간에 여기엔 왜 계십니까? 낯익은 목소리. 박현수였다. 윤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보고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윤아가 조용히 걸어왔다. 당신이 만든 서류, 이 안에도 있겠죠. 박현수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만하십시오, 준장님.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멈춰야 살 수 있습니다. 윤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선택으로 남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박스 위에 먼지가 흩날렸다. 윤아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걸었다. 박현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장님, 이 일은 당신을 삼킬 겁니다. 윤아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그럼 삼켜지기 전에 불태워야겠죠. 그녀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눌렸다. 누군가 이미 그녀를 찍고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눈 위로 쌓인 빗물은 얼어붙어 부대 앞 도로가 유리처럼 반짝였다. 강윤아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을 걷지 않은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뭉치와 회수된 무전기가 놓여 있었다. 감찰 조사 이후 그녀는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였다. 누구도 전화를 걸지 않았고 보고서 한 장도 올라오지 않았다. 군복의 무게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문이 열렸다. 참모 김중령이 들어와 조용히 경례했다. 준장님, 인사참모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지휘권을 일시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곧 후임이 임명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유나는 창가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중령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군복 소매를 걷었다. 팔목에는 오래된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흉터를 따라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상처는 지난 임무에서의 것이었다. 그때의 동료, 그때의 선택, 그때의 후회가 함께 떠올랐다. 책상 위 반지가 흔들렸다. 빛 하나 없는 방에서 그 작은 금속이 유일하게 반짝였다. 유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이런 걸 보려고 남은 게 아닌데. 혼잣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발소리, 훈련용 호루라기. 그 모든 것이 어쩐지 멀게 들렸다. 그녀는 커튼을 완전히 걷었다. 운동장에는 점호 중인 병사들이 줄을 맞추고 있었다. 박현수가 그 앞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병사들이 동시에 구보를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들판 위로 번졌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유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지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인사명령서가 낭독됐다. 강윤하 준장은 부대 내 조기 복귀 명령 해제 및 특별조사 대기 상태로 전환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려던 순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돌아보니 박현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유나는 짧게 대답했다. 승리라 생각한다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걸어나갔다. 박현수의 웃음이 뒤에서 길게 따라왔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눈이 다 녹은 자리엔 진흙이 가득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대를 떠나는 동안 병사들이 멀리서 조용히 경례했다. 그들의 눈빛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가의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반지를 다시 돌렸다. 지휘관이 아닌 인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전투 중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지금은 물러나지만 끝난 건 아니야. 그 말 뒤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짧고 차가웠다. 하루가 길게 저물었다. 부대 밖 임시 숙소는 낡고 조용했다. 창틀엔 비와 눈이 엉겨붙어 있었다. 강윤하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메마른 듯 고요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문틈으로 밀어넣은 흔적이 있었다. 보내니는 적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들어 빛에 비췄다. 도장 자국이 흐릿하게 보였다. 봉투를 찢자 얇은 종이가 여러 장 나왔다. 작은 녹음기 한 대도 함께였다. 종이 위에는 짧은 문장이 먼저 보였다. 준장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글씨는 다급했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녹음기에 스위치를 올렸다. 낮고 거친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번 건 그 사람을 내려앉히면 끝나. 감찰은 우리가 맞춰줄게. 서류만 돌려. 목소리는 둘이었다. 한 사람은 익숙했고 한 사람은 낯설었다. 익숙한 쪽은 박현수였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종이를 넘겼다. 납품 목록, 입고 날짜, 금액, 서명. 몇 장을 겹치자 선들이 겹쳐졌다. 한눈에 드러나는 규칙. 한 달의 간격, 같은 수량, 같은 이름, 같은 서명. 그녀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폈다. 줄을 긋고 날짜를 배열했다. 붉은 펜으로 세 군데를 동그라미 쳤다. 겹치는 지점, 빼앗긴 돈, 사라진 책임. 펜촉이 종이를 눌렀다. 손끝에 오래전 감각이 되살아났다. 문이 두드려졌다. 3번, 같은 간격. 유나는 문을 열었다. 감찰 담당관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엔 눈이 얹혀 있었다. 밤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유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감찰관은 방을 한번 둘러보고 숨을 고르더니 봉투를 보았다. 받으셨군요.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내부 제보자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익명으로 두고 싶답니다. 위험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종이와 녹음기를 건넸다. 감찰관은 잠시 듣고는 고개를 들었다. 이 정도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었다. 뒤집는데도 순서가 있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기록. 둘째, 증언. 셋째, 공개. 감찰관이 입술을 깨물었다. 증언할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유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눈발 속에서 쓰러졌던 병사. 그의 떨던 숨, 그때의 시선. 이진우 일병.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 친구가 일어선다면 판이 바뀝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난방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유나는 반지를 한 번 돌렸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이 마음을 맑게 했다. 감찰관이 가방을 닫았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회색 봉투, 봉인선이 2겹이었다. 내일 아침 사령부 앞 도로. 군버스가 점검 없이 출발합니다. 명단에 없는 인원이 탑승할 겁니다. 유나는 눈을 들었다. 목적은요? 이동 중 사고로 위장. 준장님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장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폐가 서늘하게 식었다. 시간은 새벽 6시 반입니다. 유나는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다. 남은 시간은 8시간 남짓. 생각의 톱니가 빠르게 맞물렸다. 무엇을 먼저 막고 무엇을 먼저 세울지.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찰관이 문을 나섰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방이 다시 고요해졌다. 유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몇 가지 장면이 연달아 떠올랐다. 버스 안의 두려움, 훈련장의 숨, 서류의 숫자. 그리고 누군가의 짧은 글씨. 준장님을 믿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싱크대에 물을 받아 목을 축였다. 차가운 물이 몸을 깨웠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녀는 거울에 대고 아주 짧게 말했다. 일어날 시간. 코트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계단을 내려오자 어둠에 잠긴 주차장이 보였다. 낡은 차의 지붕에 눈이 얹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털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낮게 떨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소음 하나 없이 길을 택했다. 숙소를 지나 폐가 된 식당 옆길을 지나 부대 뒤편 담장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가느다란 그림자가 길가에 서 있었다. 다급히 손을 흔드는 모습. 차가 멈추자 젊은 병사가 창문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춘장님. 그가 어깨를 움켜쥐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유나는 창문을 조금 더 내렸다. 무슨 일인가? 내일 버스 명단입니다. 그가 접은 종이를 내밀었다. 선임들끼리 돌린 문서입니다. 유나는 종이를 펼쳤다. 몇몇 이름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엔 이진우의 이름도 있었다. 임시 차출이라는 메모가 옆에 붙어 있었다. 숨이 한 번 걸렸다. 손끝이 종이를 더 세게 눌렀다. 이 문서 어디서 났나? 창고 뒤 컨테이너에서 들었습니다. 대령님 쪽이 운전병을 바꾸려 합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를 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지? 하성민 일병입니다. 성민. 잘했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코트 안쪽에 넣었다. 오늘 일은 잊어라. 내일 내 자리에서만 움직여라. 병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 뒤꿈치가 딱 소리를 냈다. 유나는 차를 몰아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가로등이 멀어지자 길은 더 좁아졌다. 그녀는 손을 풀었다 쥐었다. 긴장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부대 담장 끝에서 차를 세웠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를 길게 누른 뒤 짧게 말했다. 연결해. 지금이야. 통화는 곧 끊겼다. 협력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숙소로 돌아오니 자정이 가까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문서들을 다시 펼쳤다. 녹음기, 명단, 납품표, 제보 메모. 모든 조각을 한 줄로 세웠다. 그 줄이 한 사람을 가리켰다. 박현수. 시계 초침이 소리를 냈다. 눈꺼풀이 잠시 무거워졌다가 다시 떴다. 그녀는 반지를 돌렸다. 오래된 맹세가 손끝에서 돌아왔다. 사람을 살리고 명예를 지킨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창밖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문을 열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희미한 서쪽 별 하나가 보였다. 그 빛을 잠깐 바라본 뒤 계단을 내려갔다. 밖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의 온도는 천천히 오르고 있었다. 믿을 만한 손들이 모였고 기록이 갖춰졌다. 증언은 곧 도착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행동이었다. 차 문이 닫히자 고요가 깨어났다. 엔진이 낮게 떨었다. 유나는 핸들을 잡으며 짧게 속삭였다. 끝까지 숨지 않는다. 동쪽 하늘이 휘어졌다. 새벽 6시가 가까워졌다. 부대 정문 쪽에서 낮은 소음이 들려왔다. 버스가 움직일 채비를 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방향을 틀었다. 전조등이 길 위에 두 줄의 빛을 그렸다. 강윤아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오늘 그들의 계획은 꺾일 것이다. 그녀의 손이 반지를 멈추었다. 숨이 고르고 시선이 곧게 뻗었다. 버스의 시동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다. 이제 가자. 아직은 시작이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부대 정문 앞 가로등이 마지막 어둠을 비췄다. 군 버스는 이미 엔진을 켰다. 매연이 낮게 깔렸다. 운전석 옆창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강윤아는 정문 옆 갓길에 차를 세웠다. 시계를 보니 6시 반까지 아직 몇 분 남았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물기 위로 눌렸다. 정문 초소에서 병사가 고개를 들었다. 준장님, 이른 시간에 버스 검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다. 병사는 잠시 당황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하겠습니다. 버스 옆에 서자 문이 스르르 열렸다. 운전대에 앉은 이는 생소한 얼굴이었다. 목에 걸린 명찰이 낯설었다. 윤하는 발을 올리지 않고 문턱에 멈춰섰다. 운전병 성명. 정성명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 말하세요. 박상호 상병입니다. 윤하는 눈빛을 가늘게 했다. 근무지는 본부대 수송과입니다. 배치 명령서. 상병이 주머니를 뒤졌다. 종이가 구겨져 나왔다. 서명란의 글씨는 희미했고 날짜는 오늘이었다. 뒤로 비키십시오. 윤하는 버스 안을 훑었다. 좌석 끝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다. 머리를 최대한 깊게 눌렀었다. 군복이었지만 어딘가 맞지 않았다. 신발이 말해주고 있었다. 군에서 쓰는 것과 달랐다. 탑승 명단. 윤하는 손을 내밀었다. 조수석에 있던 부하가 종이를 건넸다. 줄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몇몇 이름 옆에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은 신호였다. 임시 차출. 이진우의 이름도 있었다. 윤하는 뒤쪽 좌석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진우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밖 그림자에 가려졌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숨이 얕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녀는 정문 초소를 향해 손짓했다. 정지 수신호. 병사가 팔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버스 앞뒤로 차단봉이 내려갔다. 길이 막히자 공기가 팽팽해졌다. 버스 중간쯤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박현수였다. 그는 허리춤을 정리하며 내려왔다. 준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점검입니다. 일정에 없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둘의 시선이 교차했다. 묵음이 길게 흘렀다. 윤하는 계단을 한 칸 올랐다.
발끝이 차분히 문턱을 눌렀다. 명단과 다릅니다. 그녀가 낯선 두 사람을 가리켰다. 그들은 누구죠? 박현수는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정비 인력입니다. 아침 점검 후 복귀할 예정입니다. 정비 인력은 정비고에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부루.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말끝이 낮게 떨어졌다. 버스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유나는 조수석 옆 손잡이를 가볍게 잡았다. 상반신이 조금 기울었다. 몸의 균형이 바뀌었다. 그 작은 변화가 분위기를 바꿨다. 박현수는 시선을 좌우로 흘렸다. 뒷좌석의 남자 둘이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눈빛이 맞았다. 그 순간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작은 막대가 들려 있었다. 금속 소리가 짧게 울렸다. 유나는 계단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대신 손목을 비틀며 막대의 궤도를 빼앗았다. 막대가 손에서 빠져나가 통로를 굴렀다. 그녀는 발끝으로 막대를 문턱 밖으로 밀어냈다. 밖에 있던 헌병이 재빠르게 주워 담았다. 무기는 반입 금지입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내려서 신분 확인하시죠.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자리에서 몸을 낮췄다. 통로가 좁아졌다. 박현수가 손을 들었다. 잠깐. 과잉 조치입니다. 모두 앉아. 모두 하차. 유나의 한마디가 박현수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진우 일병. 조용한 목소리가 좌석 사이를 지나갔다. 이진우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계단 쪽으로 걸어왔다. 앞에 서라. 유나가 말했다. 이진우는 문턱 앞에 섰다. 박현수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엇갈린 감정이 얼굴에 스쳤다. 유나는 손을 들어 헌병에게 신호했다. 녹음 개시. 어깨 위 작은 장치에 불빛이 켜졌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오늘 이 버스 누구 지시로 출발합니까? 유나의 질문은 단순했다. 박현수는 대답을 늦췄다. 일상 점검입니다. 명단 위조는 오류입니다. 운전병 교체는 인력 사정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으나 속이 비어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차량은 점검소로 후송. 모든 탑승자 신분 재확인. 명단과 다른 인원, 즉시 격리. 박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뒤쪽 좌석에서 거친 숨이 터졌다. 낯선 남자 한 명이 뛰쳐나오려 했다. 통로가 좁았다. 몸이 반쯤 꺾였다. 유나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어깨로 그의 중심을 밀었다. 남자의 몸이 좌석에 부딪혔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문 밖으로 돌렸다. 헌병 둘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았다. 다음.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또 다른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나는 외부 인력입니다. 어디 소속? 운송업체. 군번호. 그는 입을 다물었다. 버스 밖으로 나온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초소 옆 작은 천막에 임시 책상이 놓였다. 감찰관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고개를 들었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유나는 이진우를 옆에 세웠다. 그의 어깨가 여전히 떨렸다. 일병.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숨을 고르고. 내가 본 것만 말해라. 이진우는 입술을 씹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늘 운전병이 교체됐습니다. 명단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뒷좌석에 낯선 사람들이 탔습니다. 선임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박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허위 진술입니다. 증거는? 유나가 눈을 돌렸다. 감찰관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버스 안 천장 앞쪽에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박현수가 그제야 천장을 올려다봤다. 작은 반점처럼 보이는 검은 구멍. 거기에 눈이 있었다. 취재 장비가 아닙니다. 감찰관이 말했다. 내부 기록용입니다. 오래전부터 달려 있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박현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유나는 버스 계단에서 물러났다. 차량 전면 분리. 헌병들이 신호에 맞춰 움직였다. 운전석, 좌석, 트렁크. 모든 칸이 열렸다.
낯선 가방 하나가 나왔다. 지퍼가 열리자 짙은 냄새가 새어나왔다. 안에는 묵직한 철봉과 장갑, 보호대, 사고를 가장할 준비물이었다. 박현수는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빠르게 식어갔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몰랐습니다. 현장 실무가. 때령. 유나가 낮게 부르자 그의 말이 멎었다. 모르는 사람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감찰관이 목소리를 낮췄다.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박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 주먹이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유나는 이진우를 돌려 세웠다. 잘했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진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미안해할 일 아니다. 그녀는 짧게 잘랐다. 이제부터 하면 된다. 버스 옆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부대원들, 헌병, 감찰 인원. 낮은 웅성거림이 바람에 섞였다. 구름이 갈라지며 희미한 햇빛이 내렸다. 매연 냄새가 바람에 밀렸다. 유나는 운전석을 한 번 더 살폈다. 페달 위 고무판이 반쯤 들려 있었다. 그 아래 얇은 끈이 걸려 있었다. 브레이크를 방해하기 딱 좋은 위치. 그녀는 조심스레 끈을 들어 올렸다. 얇았지만 질겼다. 손끝에 미세한 분노가 스쳤다. 숨을 한 번 길게 내뱉었다. 감찰관이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 장치 수거, 차량 봉인, 인원 분리. 절차가 빠르게 이어졌다. 모든 단계가 기록으로 남았다. 유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았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졌다. 그때 골목 쪽에서 짧은 경적이 울렸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름표에 작은 글씨가 빛났다. 상부 실사 인원이었다. 그는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왔다. 강 준장. 짧게 인사를 했다. 상부 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에는 오늘의 숨과 떨림도 담아주십시오. 남자가 순간 멈칫했다. 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박현수가 헌병의 안내를 받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조용히 꺼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낯선 두 사람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버스는 결국 출발하지 못했다. 정문 앞길에 짧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해가 구름 가장자리를 넘어왔다. 부대 깃발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 깃발 아래 병사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어금니를 풀었고 누군가는 어깨를 폈다. 유나는 정문 초소에 서명 하나를 남겼다. 시간, 장소, 조치, 인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사람이 남았다. 볼펜 끝이 종이를 떠났다. 차로 돌아오며 그녀는 반지를 돌렸다. 금속이 손바닥에서 한 번 돌아서 멈췄다. 가슴속 울림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오늘은 버스를 멈췄다. 이제는 내부를 멈춰야 했다. 핸들을 잡자 손끝이 차가웠다. 그녀는 거울을 잠시 보았다. 눈가에 피로가 옅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곧게 뻗어 있었다.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준장님, 감찰본부에서 호출입니다. 연결하세요. 오늘 오후 조사실에서 뵙고 싶답니다. 알겠다. 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정문을 지나며 병사 하나가 경례했다. 그 경례는 짧고 또렷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퀴가 젖은 길 위를 부드럽게 굴렀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다. 바람이 바뀌었다. 차창을 스치는 공기에서 겨울 냄새가 줄어들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우리가 이겼다. 그 말은 독백이었지만 차창 너머의 아침이 대답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음 장면이 열렸다. 조사실의 문, 서류의 줄, 증언의 목소리. 그 끝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박현수 너머의 손. 그 손을 잡아당기면 전체가 드러날 것이다. 유나는 속도를 조금 올렸다. 햇빛이 전조등 위로 번졌다. 길은 아직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발은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의 반격은 성공했고 내일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게 울렸다. 벽은 하얗게 빛났고
공기엔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강윤아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정면의 유리벽 너머로 감찰 인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다발, 녹음기, 그리고 낡은 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현수가 들어왔다. 수의 대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떼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붉은 그림자가 번져 있었다. 문이 닫히자 실내가 한층 더 고요해졌다. 윤하는 손을 모았다. 앉으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종이 3장이 놓였다. 첫 장은 납품 내역, 두 번째는 차량 명단, 마지막 장은 녹취록의 일부였다. 이게 전부입니까? 박현수가 물었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윤하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서명한 문서 3장이 이미 3사람의 진술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은 살고 싶을 겁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누가 틀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채 안에 들어와 굴러야만 했습니다. 윤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이제는 말해보죠.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자포자기가 섞여 있었다. 여기까지는 내 이름으로 끝나겠죠. 그 위는 이름조차 보호받습니다. 윤하는 그 말에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이 그들의 방패였군요. 방패가 없으면 총알이 바로 날아오죠. 박현수는 웃었다. 나는 그걸 막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은 안에서 쏘더군요. 윤하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몇 년 동안 누적된 납품 기록, 보급 절차, 허위 장부. 그 이름들 사이에 낯선 서명이 하나 섞여 있었다. 권중태. 그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다. 이 사람 누구죠? 박현수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군수참모부. 춘장급. 동급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신 위에 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 윤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그가 지시했습니까? 그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시하죠. 누구를, 언제, 어디로 움직이면 되는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끝에는 항상 서류가 남습니다. 내 서명처럼. 윤하는 펜을 들어 조용히 기록했다. 권중태. 군수참모부. 글씨 끝이 조금 떨렸다. 박현수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준장님, 이 싸움 오래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두시죠. 정의는 시스템을 이기지 못합니다. 윤하는 펜을 내려놓았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말은 잔잔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조사실의 문이 열리며 감찰관이 들어왔다. 증거 확보 완료됐습니다. 권중태 준장 관련 계좌와 내부 서류가 일치합니다. 박현수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군요. 윤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드러날 뿐이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감찰관이 뒤를 따랐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형광등이 차례로 꺼지며 빛이 이동했다. 윤하는 손에 쥔 펜을 천천히 돌렸다. 금속의 감촉이 차갑게 식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바뀌었다. 겨울의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감찰본부 마당에는 기자 몇 명이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윤하는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 기자 하나가 다가왔다. 준장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입장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짧았다. 다만 군의 이름으로 숨겨진 일이 있었다면 그 이름으로 밝혀질 겁니다. 기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차로 걸어갔다. 하늘은 흐렸지만 동쪽 끝에 빛 한 줄이 길게 뻗어 있었다. 손끝에서 반지가 돌아갔다. 그 차가운 원이 손바닥을 스쳤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수많은 건물과 깃발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들, 지워진 기록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모든 게 다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준장님, 상부에서 회의 요청입니다. 언제죠? 오늘 오후.
참석하겠다고 전하세요. 차가 도로를 벗어나며 속도를 높였다.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다. 그 눈엔 피로보다 결심이 더 짙게 남아 있었다. 이번엔 그녀가 속삭였다. 끝까지 간다. 바람이 차창을 스쳤다. 구름이 천천히 걷혔다. 멀리서 군용 버스들이 줄을 맞춰 들어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옆면에 그녀의 그림자가 잠시 비쳤다. 그 그림자는 길고 단단했다. 이제 그 그림자 속으로 진실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는 아침 햇살에 잠겨 있었다. 유리 외벽이 반짝이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입구의 금속탑 아래서 강윤아는 멈춰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철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북소리 같았다. 오늘은 회의가 아니었다. 신문에 가까운 자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계단식 조명 아래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다. 문이 열리자 회의실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정중한 인사 대신 시선이 먼저 날아왔다. 테이블 중앙에는 특별조사위원회 명패가 놓여 있었다. 맨 앞에 권중태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엔 굵은 반지가 빛났다. 그 반지는 유나의 것보다 훨씬 새 것이었다.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의자 다리 소리가 짧게 울렸다. 위원장인 예비역 중장이 말을 꺼냈다. 강 준장, 어제 감찰본부에서 박현수를 신문했다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조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 어떤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버스 정지 명령, 헌병 동원, 공개 체포. 지휘 절차를 무시했다는 보고입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날 새벽 부대는 의도된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 명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회의실엔 절반이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은 입술을 다물었다. 조용한 숨소리가 한참 이어졌다. 권중태가 천천히 의자를 밀었다. 그 의도된 사고라는 것,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녹취, 명단, 계좌, 내부 제보. 그런 자료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준장, 당신의 이름이 이미 보고서에 올라와 있더군요. 유나는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 제 이름이요? 예. 납품 관련 외주 계약서 서명란에. 6개월 전 문서입니다. 금액은 4억 원. 거기 서명은 당신 겁니다. 테이블 위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졌다. 서명란엔 강윤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끝을 눌렀다. 볼펜 잉크의 흐름, 획의 각도, 서체의 기울기.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위조입니다.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권중태는 미소를 지었다.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박현수는 이미 구속됐고 그 외엔 모두 당신의 부하입니다. 유나는 종이를 다시 밀어냈다. 증거는 늘 움직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를 꺼냈다. 은색 금속 조각이 빛을 받았다. 여기에 서명 당시의 영상이 있습니다. 감찰본부 기록용 카메라입니다. 박현수가 작성하던 시각, 제 이름은 다른 문서에 있었습니다. 권중태의 표정이 굳었다. 위원장이 손짓하자 보좌관이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어두운 사무실, 시간표시 642. 박현수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음성이 잡혔다. 이건 강준장 명의로 해. 오늘 중 마무리해. 그 목소리는 분명 권중태의 것이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중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편집본일 수도 있겠군요. 위원장이 짧게 말했다. 그러기엔 음성이 너무 또렷하네. 유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방어가 아닙니다. 보고하러 온 겁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도표, 사진, 통화 기록, 계좌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선이 한 지점으로 이어져 있었다. 군수참모부 권중태 준장. 그녀는 서류를 위원장 앞에 내려놓았다. 지난 3년간의 장비 납품 중 22건이 동일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서명자는 달랐지만 송금 계좌는 하나였습니다. 그 계좌의 명의자 권중태. 위원장이 종이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갔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윤하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더 늦으면
피해자는 또 생깁니다. 권중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음모입니다. 감찰도 헌병도 당신 손아귀에 있잖아요. 유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빠지겠습니다. 대신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깁니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짧은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감찰본부장과 헌병대장이 동시에 들어왔다. 지금 막 검찰청에 영장 집행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권중태에게 다가갔다. 권중태 준장, 비리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쿠데타야. 내부 반란이야. 헌병 둘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발버둥치자 의자 다리가 넘어졌다. 금속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유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균형이 맞았다. 권중태가 끌려나가며 외쳤다. 정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 말도 언젠간 너를 묶을 거야. 문이 닫히며 그 소리가 사라졌다. 유나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했다. 위원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준장, 수고했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불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 병사들이 경례를 했다.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들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숨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일었다. 박현수의 말이 떠올랐다. 시스템이 사람을 만든다.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그럼 사람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손끝에서 반지가 한 번 더 돌아갔다. 빛이 손바닥 위에서 번졌다. 멀리서 헌병 차량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엔진음은 낮고 묵직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 속에서 강윤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끝엔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다음 문이 열릴 때 그녀는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부대에는 오랜만에 조용함이 깃들었다. 눈 대신 이슬이 내렸고 하늘엔 달빛이 가늘게 걸려 있었다. 본부 막사 뒤뜰에서 강윤아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 잔디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밤 숨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손바닥 위에서 반지가 천천히 돌았다. 지난 며칠의 일들이 파도처럼 스쳐갔다. 버스의 엔진음, 박현수의 굳은 얼굴, 권중태의 비명, 그리고 마지막 서류에 적힌 이름들. 그 이름 중 몇몇은 오래된 동료였다. 한때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들. 그 기억이 낯설게 아팠다. 군복의 색은 같았지만 마음의 색은 다를 수 있음을. 그녀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감찰 담당관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준장님, 밤이 늦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늘 최종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요? 권중태 준장, 전격 해임. 박현수 대령, 형사 이송.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강윤아 준장, 직무 복귀 명령. 조사 기간 중 정직 처리된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감찰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정식 복귀 명령서였다. 유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종이 냄새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럼 이제 끝났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찰관은 잠시 망설였다. 시스템은 무너뜨린다고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 빈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거죠. 그녀는 명령서를 반으로 접어 코트 안에 넣었다.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세요. 감찰관은 경례 후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발자국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헤집고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엔 겨울의 냄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본부 전 장교가 집결했다.
운동장엔 바람이 불었고 햇빛이 눈처럼 밝았다. 유나는 단상 위로 걸어올랐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다. 병사들의 표정은 조용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잃었습니다. 명예를, 믿음을, 그리고 사람을.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하지만 오늘 그 잃은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지켜봤든, 누가 막으려 했든 우린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숨죽인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이 곧 존경의 무게로 바뀌었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 나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지키는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크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진심이었다. 감찰관도 참모들도 모두 손을 들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운동장을 걸었다. 새로 바뀐 깃발이 천천히 펄럭였다. 한 구석엔 아직 얼지 않은 흙이 보였다. 그 흙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새겨졌다. 참모 김중령이 다가왔다. 준장님, 오늘 오후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네. 이진우 일병,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대에서 복귀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친구 강하네요. 준장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니요.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운동장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이제 그 자리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질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군복의 색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짧게 외쳤다. 앞으로. 그 한마디에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발소리가 구름 위를 걷는 듯 부드럽게 퍼졌다. 그 순간 유나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싸움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걸. 햇빛이 부대 전체를 덮었다. 바람이 깃발을 올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바닥 위에 반지를 한 번 더 돌렸다. 빛이 눈부시게 부서졌다. 그 빛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평온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불리게 되었다. 봄비가 그쳤다. 부대 담장 옆 벚나무가 물기를 털었다. 새잎은 연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강윤아는 본부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하루가 길게 시작되는 소리였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반짝임 없는 훈장 하나, 다른 수첩, 그리고 편지 봉투. 겉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돌아온 명예는 사람의 것.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더 더듬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참모 김중령이 들어왔다. 준장님, 오전 일정 확인드립니다. 간단히 하죠. 부대 순시, 기자회견, 그리고 오후엔. 그는 말끝을 흐렸다. 유나는 미소를 얕게 그렸다. 알아요. 후임 면담. 복도는 적막했다. 오전 햇살이 길게 깔리고 전등은 꺼져 있었다. 강윤아는 천천히 걸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니 신병들의 호흡이 들렸다. 규칙적이었고 맑았다. 춘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우 일병이 서 있었다. 얼굴빛이 많이 돌아와 있었다. 보고 드리려 왔습니다. 회복에. 의무대 퇴원. 복귀 명령 수령.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겁을 덜어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식당 옆 장교 라운지에서 후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군 중령, 눈빛이 단단한 사람.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추자 그녀가 먼저 인사했다. 배우겠습니다. 배울 건 많지 않아요.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사람을 먼저 놓지 않는 법, 그거 하나면 됩니다. 중령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나는 수첩을 건넸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훈련표, 비상연락망, 그리고 내가 배운 실수들. 틀리면 바로 고치고 맞으면 오래 지키세요.
중령은 두 손으로 수첩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점심 무렵 하늘이 더 환해졌다. 기자회견장은 간소했다. 탁자 하나, 의자 몇 개, 투박한 국기. 플래시가 몇 번 켜졌다 꺼졌다. 강윤아는 마이크를 밀어두었다. 말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 우리 군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곧 무너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조직은 다시 섭니다. 기자들의 펜이 움직였다. 오늘 이후 제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현장에 서고 기록을 남기고 책임을 나누는 일. 그게 끝입니다. 질문이 몇 개 이어졌지만 그녀의 답은 길지 않았다. 말 대신 눈빛이 말을 대신했다. 오후가 기울 때 본부 뒷뜰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강윤아는 벤치에 앉아 편지 봉투를 열었다. 글씨는 익숙했다. 10년 전 전우가 남긴 마지막 손글씨. 살려라. 그래야 내일이 온다. 문장은 짧았고 잉크는 옅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 자리가 오늘의 자물쇠 같았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오민서 하사가 서 있었다. 눈가엔 여전히 여린 빛이 있었지만 자세는 곧았다. 춘장님.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잔디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서움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진 않아.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다만 자리만 옮겨. 발밑에서 손바닥으로, 손바닥에서 등으로.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걸을 수 있겠네요. 그래. 걸을 수 있어. 둘은 웃었다. 바람이 그 웃음을 천천히 들고 갔다. 해질녘 기지 한쪽에서 경보시험음이 짧게 울렸다. 누군가 확인을 외쳤고 누군가는 응답을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였다. 강윤아는 조용히 일어섰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한 장씩 서류를 정리했다. 결제서는 간단했고 결론은 분명했다. 인원 보호 우선. 기록 의무화. 익명 제보 창구 상시 운영. 볼펜 끝이 마지막 줄에서 멈췄다. 황혼이 내렸다. 복도 창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 사이로 후임 중령의 그림자가 바삐 지나갔다. 이진우의 발소리는 가볍고 일정했다. 오민서는 보급창고 앞에서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장면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저녁이 되었다. 강윤아는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문고리의 감촉이 따뜻했다. 현관을 나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가 일찍 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렸다. 잠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가 곧 체온으로 사라졌다. 남은 걸 지키자. 그녀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멀리서 경례 소리가 들렸다. 짧고 단단한 소리. 그 소리가 오늘을 닫아주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관사 앞 가로수에서 빗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땅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강윤아는 문 앞에 서서 키를 꺼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내일의 문이 아직 안쪽에서 숨을 골라야 할 것 같았다. 불빛이 천천히 번졌다. 그녀는 뒤돌아 본부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깃발이 낮은 바람에 흔들리고 경비등이 규칙적으로 전멸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안에는 고요가 있었다. 고요는 비어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 오늘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정의는 목소리가 아니라 반복이다. 펜을 내려놓자 심장이 고르게 뛰었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다. 은빛이 얇게 방 안으로 흘렀다. 강윤아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숨이 깊어졌다. 그리고 아주 나직하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 또 시작하자. 그 말은 방 안을 한 번 돌고 창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그 말을 받아 멀리 데려갔다. 그 길 끝에서 누군가가 일어설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을 잠가둘 것이다. 아직은